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오히려 10대 남자아이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한 엄청난 규모의 사회 실험에서 처음엔 딱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결과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볼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좋은 답을 얻으려면 얼마나 좋은 질문,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석 방법이 중요한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정말 도발적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한 대규모 사회 실험은 초기 결론에서 놀랍게도 그렇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선택 편향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좋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게 정말 그 동네 환경 덕분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교육에 관심 많고 적극적인 부모가 그 동네를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이 두 가지 효과를 깔끔하게 분리해내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아주 거대한 실험을 기획합니다. 이름하여 기회의 땅으로 이주, 줄여서 MTO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인데요. 수천 가구로 무작위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직 동네가 주는 순수한 효과만 딱 떼어서 볼 수 있겠죠? 사회과학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연구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실험이 시작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아주 충격적이고 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반전이 있었거든요. 결과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좋은 동네로 이사갈 기회를 얻은 여자아이들은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문제 행동도 줄어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요? 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행동 문제가 더 늘고 약물 사용도 증가하고 심지어 재산 범죄로 체포되는 비율까지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아니, 똑같은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한쪽은 좋아지고 다른 쪽은 나빠질 수가 있죠? 이 결과는 학계에 정말 큰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극단적인 성별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실험 계획이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세계와 딱 부딪히면서 생긴 균열,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세요 하고 지원을 받은 가족 중에서요, 실제로 이사를 간 가족은 절반도 안 되는 4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사를 갔던 그 47%의 가족들 중에서도 무려 3분의 2, 그러니까 66%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고 뿌리내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초기에 나왔던 그 충격적인 분석은요, 실제로 이사 가서 오래 머문 소수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사 가도록 배정된 집단 전체를 통째로 비교해버리는 어찌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효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사를 가서 오랫동안 머문 아이들만 따로 떼어서 봐야 했죠. 그러려면 이 아이들과 모든 조건이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 이사만 가지 않은 그런 비교 집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이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통계 기법을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성향점수 분석이라는 방법이죠.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영리한 분석을 하기 전에는 두 집단이 이미 여러 면에서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 가서 오래 머문 가족의 어머니들이 교육 수준이 더 높았죠. 이런 식으로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성향점수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많은 통제 집단 데이터 속에서 이사 가서 오래 머문 아이 한 명 한 명과 사는 도시, 부모 특성, 가족 배경, 이런 수십 가지 조건이 거의 똑같은 통계적 쌍둥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드디어 사과는 사과랑 오렌지는 오렌지랑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짝을 맞춘 집단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자아이들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이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강력해졌습니다. 단순히 정신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률이나 읽기 점수 같은 학업 성취도까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남자아이들의 결과는요? 처음에 보였던 그 모든 부정적인 효과들 있죠? 그게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읽기 성취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수수께끼가 풀린 거죠. 남자아이들에게 해롭다는 그 충격적인 초기 결론은요,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불완전한 데이터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석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통계적 착시 현상이었던 겁니다. 자, 이 길고 복잡했던 연구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MTO 실험의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발견하는지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정책이란 단순히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국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기회라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기나긴 마라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저 좋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